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18장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장은 전후가 단절된 게 아니라 앞에 오안 그러니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거 구분법도 참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 구분법도 나는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냥 어쨌든 어떤 안목들이죠. 이거 이제 구분해야 돼. 천안은 영통과 관계가 있고 해안은 도통과 관계가 있고 법안은 법통과 관계 있고 불안은 이제 이걸 통합하는 원래 문자 그대로 여여한 안목이죠. 여여한 그런 안목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구분도 사실은 그냥 하는 것이지. 예, 그렇다. 근데 이런 앞에 오안을 말하고 그 뒤에 부처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오안에 대한 뒤에 설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오안, 그러니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아트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무아할 때 아라고 이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안목이 있어.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나는 법안, 우리 식으로 한다면 법통, 법을 이렇게 꿰뚫는 그 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오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사상의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안을 이해하기를 자기도 모르지만 아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이게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견제구. 우리가 견제구 같지 않습니까? 야구하면 인류에서 2루 뛰려고 하면은 너 뛰면 안 되고 샥 한번 던져주잖아요. 견제구를 날려주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견제구가 뭐예요?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 여기서 모든 마음, 열애가 말한 모든 것이 아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모든 마음은 사실은 다 마음이 아닐세. 그건 뭐예요? 유관이라고 할 아가 없고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이라고 할 그러한 상도 없고 법안이라고 할 거기에 물들 상에 물들 어떤 것도 그 자리 마음 그저 그럴 것이 없는 것이다. 그게 마음이 아닐세 그래요. 이럴 때 부처님은 이것을 유관이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천안이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해안이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법안이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안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유를 말했어요. 봐라. 네가 과거에 집착했던 네가 현재 과거에 집착했던 집착할 그것이 아트만으로 실체적으로 어디 있냐? 과거의 추억 같은 걸 한번 봐봐라. 그것이 본래적으로 있냐? 살펴봐. 현재 급급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 미래를 걱정하고 어떨 때는 희망에 막 기대감이 있고 걱정도 하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이 본래적으로 있냐?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데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 바로 마음이 아닐세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쭉 한번 또 해봤어요. 이렇게 이해돼야 이 18장은 통합적인 설명이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얘기가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5장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재상이 모든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안목이라는 불안도
불안도 거기에 불안이라고 할 그 무엇도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이 없기에 그럴 때만 열애라고 하는 열애라고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5장을 이해를 했으면 18장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걸 뭐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하고 오늘은 19장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삼천 내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하면, 여기는 해석이 보시에 사용하면, 근데 같은 말로 보시하면 이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여기 인연이라고 이제 좀 표현법을 좀 달리 해놨죠.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이게 복을 많이 복 받겠냐? 이 말이죠.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인연을 강조하네요. 복 얻음이 심히 많겠나이다. 수보리야. 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염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실상 있을진데, 이 한자에서는 그냥 실이 있을진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번역을 실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실체라고 번역해도 요즘은 더 잘 맞겠죠. 근데 실상이라 합시다. 실다움이 있을진데, 여기서 이 실을 그냥 아로 번역해도 됩니다. 아상할 때 아. 실이나 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란 말보다 이걸 아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있을진데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련만은, 복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가 없으므로, 복덕이라는 아가 없음으로써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니라.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금강경은 앞에 있는 말을, 주제를 또 오고 계속 이걸 변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복의 미학. 이것을 반복의 미학이라고도 하고, 반복을 했는데 같은 말 같은데 느낌이 달라. 여기에 표현법 중에 인연 이렇게 등장해요. 인연. 앞에는 인연 이거 없었어요. 슬쩍 다른 말을 끼얹는 거죠. 또는 변주의 요리. 야, 참 어려운 것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같은 요리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주고 저렇게 해서 맛있게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뭔가 살짝만, 요리 재료만 살짝만 바뀌어도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근데 요리를 통달하시는 분은 그 요리법으로 그 있는 대로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맛을 다 느끼잖아요. 이게 변주예요. 이게 변주의 요리를 할 줄 알고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미학,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복사, 컨트롤 C가 아니에요. 컨트롤 C 같은데 나름대로 멋있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근데 여기도 근단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자, 이게 뭐냐면 8장에 보면 복덕성이 나와요. 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자, 이런 게 진짜 맛이에요.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8장에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닐세, 이런 거로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고 설하셨나니라. 복덕성이란 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마치 마르지 않는 샘이다. 복덕이 거기서 마르지 않고 나오는 샘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요, 복덕성도 사상의 다른 표현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말 때 그렇게 말하듯이 복덕이라는 상, 복덕을 내가 막 지었다라는 상. 제가 이 복덕성을 마르지 않는 복덕의 셈이라고 해서 마음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당신이 마르지 않는 셈이 돼서 복덕을 막 하면 얼마나 좋아. 다만 이 책에서는 그런 언어로 쓴 건 아닙니다라는 말할 뿐이에요.
그걸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비판해요? 당신이 복덕이 셈이 돼버리셔갖고 막.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잘못 이해해도 좋아요. 내가 그런 셈이 돼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복덕성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복덕이라는 그 실, 그러니까 이 실을 아라고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저기 말 때는 이 실을 복덕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덕이 실상이 있을진데 할 때 이 표현은 복덕성과 똑같은 말이고, 복덕이라는 상, 복덕을 지었다는 상,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복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아까 복덕을 지었다라는 그 상, 복덕성, 그것이 본래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는. 여기서 많다고라는 것은 복덕이 굉장합니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말이에요. 많다고 하니까 또 그냥 많니 적니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한국말 이해 잘해야 된다고. 한국말 어려워. 많다는 것이 두세 개보다 네 개가 많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복덕을 짓는 그 공덕이 그것이 정말 굉장합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한국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번역할 때 보면 많니 적니. 그래서 번역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글로 쓰려고 해보면 꽉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라는 말도 언어는요, 문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맥. 이 어떤 문맥 속에서 이 언어가 사용되는 걸 봐야지. 만약 예를 들어서 실상은 좋은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서는 실상을 좀 어떻게 좀 그 한계가, 문제가 있는 말로 썼는데 실상은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안 좋은 의미로 썼어요, 실상을. 그렇죠? 근데요, 실상을 좋은 의미로 쓴 것이 14장을 보면, 즉생 14장 봅시다.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상을 내리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즉생, 한자로 하면 즉생심상 해서 바로 곧 실상을 낸다. 이럴 때 이 실상은 참된 모습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쓴 거예요, 14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14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썼다가 왜 갑자기 19장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썼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말과 글이라는 것은 그 문맥에서 쓰는 건데, 여기서의 여기서 실은 19장의 실은 복덕성의 성과 같은 말이고, 사상할 때의 상과 같은 말이고, 무아할 때의 아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그래서 요것이 바로 8장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보통 여기 보시 나왔죠. 보시가 뭐예요? 요즘 말하면 베푸는 거죠. 복지. 요즘은 베풀다는 말도 잘 안 써요. 나눈다. 보시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달라졌어요. 근데 보시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은 이렇게 펼친다는 거잖아요. 펼쳐서 준다. 그러니까 나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보시도 상이 되면 안 된다. 여기로 보면 보시를 했다는 그 무엇이 되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의 반복이 있죠. 이게 주제의 반복. 여기서 저기 밑에 보면 한자로 약 복덕
유실인데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풀으면은 복덕이 실상이 있을진데, 이 표현이 그 무아의 반대 표현입니다. 무아는 아가 없다. 그러니까 아트만이 없다. 이런 소리인데 이것은 아트만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8장하고 19장을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나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 장은 그렇게 이해되면 된다. 자, 19장은 이 정도 해서 보고 이거 제목을 잡으면 뭐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덕은 실상이 없으므로 복덕이 많다고 하나니라. 뭐 보통 이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19장을 이상으로 이 정도 해서 마무리 짓을까 합니다.